나는 클레어, 복잡한 도시를 떠나 이 조용한 마을 애쉬브룩으로 왔다. 새 출발이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도서관 안은 오래된 먼지 냄새와 책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 깊은 서고 구석에서 나는 아무도 모르는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글자들이 내 머릿속에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억이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하루가 지나자 사람들의 얼굴이 희미해지고 내가 아는 것들이 조금씩 틀려지기 시작했다.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웠다. 노라 할머니가 내게 경고했다. 그 책은 누구도 마지막으로 본 지 오래됐어. 사라진 사람들처럼.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점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내 기억에서 사라지고 나 역시 점점 흐릿해졌다. 나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다. 거기엔 내 이름도 내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 나는 이미 그 이야기에 갇힌 존재였다. 모든 게 끝난 뒤 도서관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책은 여전히 서고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 조안나는 책장을 스치듯 지나치다 낡은 가죽 책등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손끝이 그 책에 닿는 순간 도서관의 공기가 변했다. 책이 열리는 순간 종이 위에서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변의 공기가 갈라졌고 그 속에서 나치근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클레어, 그녀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었다. 빛이 터지더니 나는 어딘가로 빨려 들어갔다. 책장도, 책도, 도서관도 모두 사라지고 그곳엔 클레어의 기억만이 떠다니고 있었다. 클레어는 그날 혼자 도서관에 남아 책을 펼쳤다. 그녀는 뭔가를 알고 있었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안으로 속삭였다. 조안나, 이제 너는 기억해야 해. 이 이야기를 지워지지 않게.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도서관에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공기, 책장, 침묵까지도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책은 내 손에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밀고 나왔다. 책은 무겁지 않았지만 어깨 위로 무언가가 얹힌 느낌이었다. 클레어는 사라졌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던 페이지가 하나 더 있었다.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은 듯 번지고 있었고, 그 내용은 이 도서관의 시작과 선택된 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페이지 끝에는 손으로 그린 듯한 지도가 있었다. 그곳은 현실 지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클레어의 필체로 단 한 줄이 쓰여 있었다.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시작돼. 지도가 가리킨 장소는 도시 외곽, 지도에도 없는 오래된 숲이었다. 나는 현실이 스르르 껍질처럼 벗겨지는 걸 느꼈고 그 순간 모든 공기가 달라졌다. 숲속 깊은 곳, 시간과 공간이 뒤엉킨 곳에 다다랐다. 여기서는 현실의 법칙도 기억의 경계도 무너졌다. 책장이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처럼 펼쳐졌고 그 안에 우리의 잊혀진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책장을 넘기며 잊혀진 이야기들의 조각을 맞춰갔다. 각 책마다 숨겨진 메시지와 비밀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나와 클레어를 연결하는 열쇠였다. 클레어의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선택받은 자였고 도서관에 묶여 고통받았다. 그녀의 과거가 내 앞에 펼쳐지자 나는 두려움과 연민 사이로 갔다. 클레어의 단서는 오래된 문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 문 뒤에는 도서관의 어두운 역사가 잠들어 있었다. 비밀은 너무 무거워 한때 이곳을 지켰던 이들의 희생으로 얼룩져 있었다. 글지 속에 적힌 이야기는 나와 클레어가 운명적으로 엮여 있음을 말해주었다. 그녀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비추고 우리 둘은 이 도서관에 묶여 있었다. 도서관의 심장부, 그곳에서 나는 클레어의 흔적과 마주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곳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무거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손에 다시 쓰일 것임을. 어떤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다음 장은 이미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다.